비영리 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정적 이슈가 발생하는 거, 그리고 또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안게 되는 이런 이슈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케팅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좋은 효과만 계속 기대하게 되고 미처 그림자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마케팅을 잘해서 나를 잘 설득하고 있는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기업이 나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이 비영리 기관이 실제로 안 좋은 데 아니야, 돈은 어디로 빼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로 믿을만 한 거야, 아니면은 광고하는 이 모습 뒷속에서는 이 뒤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의 광고 말고 홍보 영상 말고 실제 직원들은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인 거죠. 이것은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 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오히려 기업보다는 비영리 기관에 있어서 이런 이슈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사례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젤리나 졸리, 정말 그 개념 있는 셀러브리티의 대표 명사죠.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에서 아주 오랜 기간 특사로 혹은 엠베서더로 홍보대사로 활동해 오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전 세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렸어요. 실제로 자기도 난민 자녀들을 몇 명이나 입양을 했죠.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장기적으로 진정성을 보인 셀러브리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로 정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젤리나 졸리가 최근에 이슈가 있었어요. 자, 어떤 이슈였는지 좀 살펴볼게요. 우선 그 유엔 난민기구라는 기구에서는 난민을 인도적 지원을 하는 기구인데, 이 난민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옛날 이슈다 혹은 지금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말에는 1억 명이 돌파했고, 이거는 2020년보다 훨씬 더 증가한 수치인데요. 10년 전보다는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이렇게 1억 명이 돌파한 이유가 뭘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의 분쟁 상황들이 심상치 않죠. 자, 보시면은 가장 급한 그래프가 여기 검정색으로 있는 우크라이나예요. 2022년 6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시리아, 2021년에 베네수엘라, 또 2017년에 수단, 또 2021년에 팔레스타인, 이런 식으로 비교적 최근 2020년대 이후에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8명 중에 1명이 난민이다. 전 세계 80명 중에 1명이 난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안젤리나 졸리가 드디어 그 UNHCR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비판했을까요? 유엔은 설립된 방식 탓에 삶과 권리에 관해서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한 채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희생시킨다, 오히려. 그리고 강대국의 이익과 목소리를 영합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UNHCR에서 수십 년간 국제기구의 조직으로서 역할만 집중하지 실제 현장에서의 단체나 현장의 사람들, 현장의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충분히 기울여주지 않고 있고, 이들에게 자원도 충분하게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국제기구나 정부의 관료주의 행태, 이런 것들 비판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러고 나서 그럼 안젤리나 졸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젤리나 졸리는 UNHCR의 특사를 이제 그만뒀습니다. 예전에 안젤리나 졸리로 인해서 많은 난민 이슈가 알려졌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UNHCR에 대한 많은 지원도 했을 텐데, 지지도 보였을 텐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좀 떠났겠죠. 그런데 이슈는 이렇게 안젤리나 졸리가 UNHCR에서 오랜 기간 일했지만, 협력해 왔지만, 그 내부에서 자신이 느낀 부정적 이슈를 여과 없이 폭로했다는 데 있는데요. 물론 부드러운 뉘앙스로 어조로 했고, 그것을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아주 결정적인 어떤 내용을 폭로했다는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형태들이 현재,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조직 내에서 마케팅을 할 때, 홍보를 할 때 그 조직 내부 사정을 잘 알지는 못했잖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소셜미디어나 또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내부 폭로, 공익 폭로, 또 이 외에도 그냥 그 조직이 실제로 어떤 조직이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채널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영리 기관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된 미디어를 통해서 잘 준비된 컨텐츠를 홍보할까, 이런 마케팅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직 내부적으로 인터널 마케팅 그리고 인터널 커뮤니케이션, 인터널 브랜딩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케팅을 아무리 잘해도 내부 관리를 잘 못하면, 또 실제로 실체가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 내부 문제들이 여과 없이 외부로 그야말로 광고나 신문 기사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또 있습니다. 한국 유니세프 위원회인데요. 여기는 뭐 거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한국 유니세프 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 후원을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월드비전 다음으로 회원도 40만 명, 후원금이 1,500억 원에 이르는 단체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사실 한국 유니세프 위원회는 유니세프 본부의 직속 기관이 아니라 그냥 계약 기관에 있는 별도의 법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니세프와의 어떤 관계를 인정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니세프에 대한 공신력을 그대로 투영해가지고 이 기관을 많이 후원하는 거죠. 아동을 돕기 위해선 유니세프를 후원하겠다. 뭔가 유엔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방금 전에 사진에서 보셨던 그 서대원 전 사무총장님은 이제 외교관이었어요. 과거에 그 국정원에서도 일하셨는데, 이분이 사내 성희롱 하셨고요. 그리고 뭐 해외 출장 다닐 때 뭐 비즈니스석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내부 공익 폭로를 한 직원을 해고한다든지, 네, 뭐 부당하게 채용한다든지, 이런 각종 비리 세트를 그야말로 차례차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언론이 이 유니세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우리가 문제 없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내역을 또 뜯어보니까 조사위원회 진행비 면목으로 거의 엄청난 금액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거 보면 7천억 원이니까 거의 엄청난 금액을 사용하셨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낸 후원금이잖아요. 이 7천만 원이라는 게. 그런데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거액을 조사위원장에게 줬습니다. 근데 조사위원장이 누구냐? 바로 김앤장 그 변호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니세프가 그 서대원 사무총장이 잘못해온 행적도 충격적인데,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조차 너무나 이 돈을 쓰는 행태,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인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 사회적 인식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일처리, 이 엄청난 금액을 변호사들에게 막 지불하면서 조사를 하는 이런 행위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주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후원자들도 떠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새로운 사무총장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같은 외교관 출신인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어느 기관보다 우리가 도덕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사과합니다 하고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한 기업의 윤리성, 한 조직의 윤리성은 리더의 윤리성하고 또 동일시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리더가 비윤리적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이 비윤리적이다라고, 혹은 그 비영리 기관이 비윤리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기업의 직원이 어떤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조직과는 엄밀히 보면 별개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비영리 기관에서 마케팅할 때 우리가 광고를 잘 만들고 홍보 자료를 잘 만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오히려 리더의 윤리성, 도덕성을 잘 관리하는 거, 실제로 또 좋은 사람이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그런 어떤 기관의 내부 가치들이 잘 내재화돼서 일의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지, 혹은 업무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지점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비영리 기관들도 이런 마케팅을 할 때 앞으로는 외부를 향한 마케팅, 광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부 인사 관리, 조직 문화 관리, 혹은 업무의 어떤 절차에 대한
엄밀한 관리, 또 그 기반에 있는 조직 가치의 내재화, 이런 조직 내부의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